자요. 우리가 이제 취득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취득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득쇼는요, 이렇게 이제 한번 먼저 취득쇼를 잠깐 설명을 하고 한번 보죠. 취득쇼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토지가, 여기 이제 호평동에 있는 토지죠. 호평동이요. 그런데 이 토지에 있는 등기는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을요, 의리한 사람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자기가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주점유, 오래 했었죠?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몇 년이요? 20년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년을 점유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의리요, 갑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의리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등기 청권이 여기서 나와. 등기 청권. 이 등기 청권에 의해서요, 만약에 의리 여기서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웃기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람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리요,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의리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갑의 땅이 의리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왜 20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냐? 의리 갑한테 이 땅을 산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떻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골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옆집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요, 옆에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자기가 살고, 여기는 큰아들한테, 여기는 작은아들한테 이 땅을요, 그냥 분할을 했는데, 뭐는 하지 않고, 분할인데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큰아들한테 집 주고 살아라, 작은아들한테 집 주고 살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여기요, X한테 팔고, 얘는요, Y한테 팔고 이사 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사람, 갑한테 서울에 사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측량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갑의 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한다? 의리요, 나는 이 사람한테 땅을 샀으니 니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A하고 B한테. 그럼 A가 뭐라 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X한테 나가라 그러면은 X가 뭐라 하냐? 나는 A한테 이 땅을 샀다. 그래 내가 여기서 20년간 내가 이거 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알겠죠? 도리어 너가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것을 우리는 취득쇼로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요, 상당히 많이 있고요. 대부분 판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득쇼를 여기서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뭐가 있죠? 권리의 주체가 있죠. 여기서요, 주체는 누구냐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비범위 사단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상은요,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해야 돼. 아까 말했죠? 20년간 점유하고 뭐를 해야지? 등기를 해야 소유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래서 안 되고요. 점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서 안 되고, 유치권도 등기를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역권이에요. 저당권하고 지역권하고 둘 다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인정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분묘 기지권이 있죠? 이 분묘 기지권은 언제부터는 안 된다? 202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그 전에 것은 뭐가 되고? 인정되고, 이 다음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죠? 국가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행정재산은 안 돼. 일반재산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만약에 내가요, 일반재산을 20년간 점유를 했어. 그럼 내게 될 수 있어.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이제 등기를 하기 전에요,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려. 그러면 행정재산은 뭐죠?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재산 편입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요, 20년간 점유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무슨 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 행정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 등기를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소유에 대해서 취득쇼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했죠? 소유자 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갑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자, 그럼요, 여기 한번 보죠. 우리는 항상 취득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점유 플러스 등기해야 돼. 취득시효는 뭘 해야 돼요?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갑이 있죠? 갑의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 이것을 을하고 거짓말로 매매를 해. 가장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 등기를 해도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니까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고 갑이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고 갑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이 등기는 무효이고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항상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등기는 자기 앞으로 있으면 안 되죠.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거짓말로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재산을 빼돌렸는데 을이 나중에 뭐라 하냐? 자기가 갑한테 이 집 샀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20년간 점유를 했으니 너 그러면 나한테 등기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등기가 되어 있고 자기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자기가 소유자야. 여기 보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 소유자면서 등기가 되어 있고 자기가요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거지.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 하냐?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요 나는 점유 취득시에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점유는 갑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기는 을이 이렇게 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을이요 갑이요 점유를 20년 해가지고 을한테요 내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럼 이해됐나요? 이런 공조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등기도 돼 있고 내가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일지라도 가장 매매처럼 거짓말 매매처럼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갑이고 갑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에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를 이제 한번 보면 이걸 이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요 여기 지금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죠. 점유는 을이 하고 있죠. 지금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90년이라고 해봐. 90년이고 여기가 2010년이란 말이죠. 그럼 90년, 2010년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이 딱 되면은 여기에서요. 우리 법의 245조 제1항에 의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을이 지금 점유를 해서 몇 년간요? 20년간. 그러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것을 뭐란다?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에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채권적 청권이죠. 채권적 청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10년의 소멸시효. 그럼 여기서 채권 청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언제부터 10년이냐?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이고 점유를 계속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문권법에서 이미 배웠죠?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이고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만약에요. 지금 몇 년이죠? 지금 몇 년이요? 2023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2023년이다. 2023년이다. 그럼 몇 년이 지났어? 13년이 지났죠. 몇 년 안에 등기해야 돼요? 10년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지금 10년이 지났죠. 1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여기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래.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란 말은 언제부터 10년이다?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요 서울로 이사 갔어. 그럼 서울로 이사 가면 지금 농사를 지어 안 지어? 안 짓죠. 그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 그걸 점유 계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시효이익을 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의리한 사람이 20년이 되고 나서요, 의리 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20년이 돼가지고 내가 취득쇼를 완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나 그냥 등기 청구하지 않을게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그래. 그럼 즉시로 없어져.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겠죠? 어떻게 한다?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요, 계속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상실하면 10년인데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바로 소멸해. 알겠죠? 포기하면 바로 소멸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누구한테 포기하냐? 누구한테? 진정한 권리자에게.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이 기산점이죠. 그러면 90년부터 20년이 지나야지 등기청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90년부터 점유했다. 그걸 기산점인데, 그럼 언제부터 기산점을 정하는가? 원칙은 자기 멋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요 90년부터 점유했는데 93년부터 점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90년부터 점유했는데 85년부터 점유했다고 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부터 점유했다? 내가 처음에 점유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 90년부터 2023년까지 하면 몇 년이죠? 몇 년이야? 33년이죠. 33년이 중요해요? 20년이 중요해요? 20년이 중요하죠? 20년.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있잖아.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33년 동안 소유자가 똑같아. 갑으로 등기가 갑으로 똑같아. 이런 경우는 굳이 내가 33년간 점유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언제부터 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내가 2002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002년부터니까 지금 현재 2000 몇 년이죠? 23년이니까 모두 몇 년이 됐죠? 21년이 됐잖아요. 그럼 21년이 됐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몇 년만 있으면 되니까? 20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야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지금 뭘 보냐면, 먼저 내가 아까 한마디 했는데, 취득시효는 먼저 뭐를 하고?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점유는 갑이 점유하고,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내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점유를 보고, 그 다음에 등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점유하는 걸 보고 있죠. 점유하는 거. 그럼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뭐냐? 여기는 이제 보시면요,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아.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지금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죠? 20년이죠. 20년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20년이 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뭐라 한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여기 20년이 지나고 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판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병한테 판 경우가 있다.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병한테 팔았잖아요. 병이 점유를 승계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점유권에서 뭘 배웠죠?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알겠죠? 하자도. 그런데 뭐는 승계를 못한다? 등기 청구권은 승계를 못해요. 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하고 관계죠.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승계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못한다? 승계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뭐가 되어 있죠? 등기 청구권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은 을이 20년이 됐으면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야 돼.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자기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이걸 병한테 넘겼죠. 점유를 넘겼죠.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을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기가 가장 중요해. 여기서. 알겠죠? 점유를 승계할 때는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자, 원칙적으로 기산점은요, 이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가 동일하면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건 이제 우리는 지금 뭐냐면요. 다 이제 봐. 여기서 완성 후 등기 전 그랬죠. 완성 후 등기 전. 이러면 여기도 시험에 또 잘 나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을이요 갑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을이 점유해서 20년이 됐어. 그럼 20년 되면 여기서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등기를 청구해서 만약에 을이요 등기를 했다. 그럼 여기 90년에 해가지고 2010년이란 말이죠. 그럼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하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하게 하면은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등기하죠?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다? 소급해서 먼저 90년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아직 을이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등기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직 을이요 20년이 됐으면 아직 미등기면 뭘 한다? 등기 청권이 있죠. 등기 청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권이 있잖아요. 그럼 등기 청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미등기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 이제 자식. 그런데요 여기 보면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 청구권에 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를 안 해주고 갑이 을한테 지금 현재 이 사람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90년이죠. 여러분 2010년이죠. 만약에 2010년 20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을이 등기를 해봐. 그럼 이 사람은 90년부터 소유자로 봐버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오늘부터 소유자로 본다 해봐. 오늘부터 소유자로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가 소유자였죠? 갑이 소유자였죠. 그럼 갑이 을한테 뭐란다? 왜 너 남의 땅에다가 20년 동안 농사 지었니?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의 손해배상을 계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흐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예 그냥 싸그리 너네 둘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소유자로 봐버려요? 처음부터 소유자로 봐버려요. 처음부터 그냥 소유자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소유자로 보면 갑은 을한테 청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을 앞으로 등기가 없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요 땅을 내 거니까 인도해 달라거나 20년간 농사 지은 거 돌려달라거나 불법 점유했으니까 손해배상 하라거나 만약에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던 이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그러면 뭐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여기 보면 갑은 도리어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딱 지나면 설령 을 앞으로 뭐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등기를 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요 여기 봐봐 을이 만약에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을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양도하고 싶어.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하고 싶어. 병한테 양도하고 싶어. 그럼 병한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를 병한테 넘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 통상적인 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다?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봐봐 여기 이 갑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방금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을은 뭐가 있다고 했죠? 권리가 있고. 그러면 이 갑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고 승낙을 해야 되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돼. 통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갑한테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너 땅을 20년간 점유했는데 내가 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병한테 넘겼으니 너 병한테 등기해 이렇게. 너 병한테 등기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 한다? 통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요, 을이 갑한테요, 야, 너 나한테 등기하지 말고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갑이 응 알았어 그렇게 할게 승낙만 하면 돼.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이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통지나 승낙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것을 뭐란다?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요, 을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병한테 등기를 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요. 여기서 만약에요, 봐봐요. 여기를 봐봐. 여기 지금 여기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만약에 무효다 이 말이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을이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는데 갑의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갑의 등기가 위조된 무효인 등기라면 그럼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냥 순서대로 봐야 돼.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책에 있잖아. 순서대로 쭉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지금요 원래 진짜 소유자는 갑이에요. A예요. 진짜 소유자는.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을이요 갑 앞으로 등기된 것을 을이 20년간 점유한 거예요. 그럼 점유했으면 어떻게 하죠? 을이요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의 등기가 위조됐다잖아요. 그럼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소유자가 A죠. A가 을이 진정한 권리자 A를 대신해서 무효인 갑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해. 이렇게 말소를 해. 그럼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이제 A한테 이렇게 넘어가죠. A한테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한테 뭐라냐?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을이 진정한 권리자 A한테 자기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효인 등기는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인 등기를 청구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효인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진정한 소유자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소하고 진정한 소유자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지금까지는 뭘 봤죠? 지금까지 뭘 봤어요? 지금까지는 점유로 봤잖아요. 점유. 우리가 뭐 했죠? 취득시효는 봐봐. 무조건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취득시효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점유 플러스 뭐다? 등기다. 그럼 먼저 뭘 봤다? 점유를 우리가 지금 다 봤어. 이제는 뭘 가져와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지금 등기를 가져오는 것을 해. 지금 봐봐요. 이 등기가 갑으로 돼 있고 점유가 을이 돼서 20년이 됐어. 20년이 됐으면 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이것을 병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갑이. 그럼 어떻게 하죠? 봐봐. 20년이 지나면 여기서는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있고 이 사람은 병은요 등기를 넘겨받았죠.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이 사람 뭐가 있다? 물권이잖아. 물권. 그럼 이런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20년이 됐는데요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요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 못해. 알죠? 병이 소유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라니까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갑은 열 받아요? 열 받지 않아요? 열 받죠? 그래서요 아니 을은 열 받죠? 그래서 갑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도 병한테 넘기면 불법행위, 모르고 넘기면 적법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갑은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을이 갑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을은 갑이 자기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으니까 20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한테 넘기면 이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을이요 20년이 됐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 그러면 이 갑은요 그건 이제 알았어 몰랐어? 이제 알았죠. 그걸 소송을 제기한 걸 알고 넘겨서 병한테 잡사고 내 땅 뺏기게 생기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건 무슨 불법이냐? 배임행위가 돼. 배임행위. 그래서 등기를 내가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반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해.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을이 병한테 그걸 처분했다고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 채무불이행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채무불이행은 없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이 채권 채무관계 한 사람은 임대인 한 사람은 임차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 사람은 임대인 한 사람은 임차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임차인은 무슨 점이에요? 임차인은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죠. 임차인은 타주점이라고. 타주점유는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 아니 타주점유는 취득시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점유해야 돼. 자주점유. 그러니까 채권 채무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무엇은 성립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건 여러분 아주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자. 자 순서를 봐. 순서를. 갑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어. 알겠죠? 그래서 을이요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어. 그런데 1번 봐봐. 갑이 병한테 넘겨버려. 갑이 병한테. 그럼 아까 우리 뭐라 했죠? 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은 을이 알고 등기했든 모르고 등기했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아까 우리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기요 20년이 지나죠? 그럼 20년이면 이 사람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하고 물권하고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물권.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등기를 1번 넘기죠. 그러면 2번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버려?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런데 우리가 이중매매 배웠죠. 이중매매에서 보면 뭐를 하게 되면 배명의 무슨 가담? 적극가담.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요 이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어. 그랬더니 갑이요 이제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병이 뭐라고 하냐? 야 뭘 등기해 주냐? 나한테 빨리 등기 재산 빼돌려. 등기해 이렇게. 갑이 뭐라 한다? 야 그러다가 나 쇠고랑 차면 어떡해? 관계없어. 내가 모든 책임을 짓게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걸 적극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면 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은 이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다시 넘어가요? 갑에게 다시 넘어가죠. 알겠죠? 이게 3번이라고. 갑에게 다시 복귀가 돼. 무효니까. 그럼 갑에게 다시 넘어가면 다시요. 을은 4번 갑한테 다시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보면 안 돼. 순서대로 봐야 된다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알겠죠? 어떻게 보라고? 순서대로 보라고 했죠 지금. 다시 한번 봐. 이제 다시 설명을 해. 무조건 기분 좋다고 뭐 아무렇게나 들이대지 말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먼저 20년이 완성을 했다. 20년이 완성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20년이 완성이 됐다.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빼돌린다. 1번. 그러면요 일단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으면 일단 병이 그걸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물권이 된다.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병의 등기가 어떤 식으로 무효가 됐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한다?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그러면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복귀 안 되면 어떡해요? 복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이날부터 다시 또 20년이 있어야 돼. 다시 20년이 흘러가야 돼. 그걸 2차의 취득시효라고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을은요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20년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자기 땅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와봤어. 땅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엉뚱한 놈이 여기서 농사 짓고 있거든.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등기하고 와가지고 이 을한테 야 내가 이 땅 소유자야. 너 나가.
내가 이 땅 산 사람이야. 너 나가.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점유예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는 100년이 지나더라도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다시 20년이 흐른단 말은 이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한 번도 자기 땅에 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기를 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몇 년을 내야 돼? 20년. 그것을 뭘 한다? 2차의 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재밌는 말은 뭐냐? 몇 년이 지나가지고 몇 년?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그러면 등기가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20년이 되기 전에? 알겠죠? 여기요,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 보면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그럼 어떡할 거냐고.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등기가요, 우리 방금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갔죠? 그런데 여기는요, 몇 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다? 17년 만에. 17년 만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17년밖에 안 됐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몇 년이 돼야 돼요? 20년이 돼야 돼. 17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없어. 그럼 몇 년을 더 기다려요? 조용히 3년을 기다려. 그래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건 여기 이 두 가지는 크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 말을 이것하고 저것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이다?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몇 년만 기다리면 3년만 기다려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 그 다음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등기를 가져오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언제만 소유자가 아니다? 적극 가담한 경우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갑은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넘기면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행위. 모르고 넘기면 뭐가 된다? 적법.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채무 불이행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교수님, 저쪽은 17년에 명이 넘어가면 3년만 있으면 그건 왜 그러냐면 17년이 돼서 명의가 넘어가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17년 되면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20년이 있어야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3년 더 있으면 생긴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소유자가 바뀐 상태잖아요. 노. 소유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요 17년 만에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라고 하고 3년 뒤에 저 사람 입장에서는 3년이잖아요. 새로 소유자 바뀐 사람. 그래도 소유권 넘겨주고 관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큰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러면 3년 뒤에 3년 만에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기가 권리를 등기를 가져왔으면 자기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죠. 그걸 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법이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만 이 사람은 20년 동안이나 이 집에서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누구 땅으로 생각하겠어? 갑의 땅으로 생각하겠어요? 을의 땅으로 생각하겠어요? 을의 땅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해봐. 그러면 그것을 평화 상태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7년 만에 만약에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나머지 몇 년만 기다렸다가 3년만 기다렸다가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사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검사하고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은 다시 20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난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에 채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물권이 있죠. 채권과 물권이 묻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럼 어차피 을은 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 그러니까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이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여기 이제 남항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토지가 경계 측량이 뭐 계획 도시가 아니잖아요.
계획도시 하니까 경제 측량이 안 되고 막 자기네들끼리 땅 조금 떼서 주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측량을 하다 보면 이제 땅이 이제 겹치죠. 겹치면 이제 뭘 주장한다? 취득쇼를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면 이런 신탁 등기인 것은요, 여기 하나만 딱 봐. 여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이것만 시험에 났으니까 나머지는 안 받아도 돼요. 이거 하나만. 자요. 신탁을 해지했다는 말은 뭐냐면 명의 신탁이 유효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요, 이 사람은 신탁자고요, 이 사람은 수탁자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여기요, 제3자고 관계에서는 뭐를 쳐다본다? 등기부를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등기부 상으로는 등기가 지금 현재는 수탁자부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를 딱 청구하려고 했더니 명의 신탁이 해제가 돼가지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신탁자부로 넘어온 거예요. 수탁자에서 신탁자부로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소유자가 바뀐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여기요, 신탁자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두 번째는 신탁자는 점유율 취득시한테 주장할 수 있죠. 신탁자는 점유율 취득시한테 뭐를 한다? 이 사람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내 거니까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요. 그래서 두 가지 봐봐. 시효 완성자 을은 신탁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났어.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를 잘 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명의신탁에서는 등기부를 본다고 그랬죠. 여기는 우리는 이 을은 제3자 입장이니까 등기부를 보면은 등기가 현재는 수탁자부로 돼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명의신탁이 해제가 돼버리면 등기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넘어가니까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자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다. 여기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 못하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 을은 수탁자에게 신탁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신탁자는 수탁자한테 할 수 있다.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 한다? 야,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여기서는 화살표가 중요해요. 화살표가. 시효 완성자는 대항하지 못해. 신탁자는 대항할 수 있어. 이게 화살표가 중요해.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뭐죠? 점유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알겠죠?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럼 이제 대상청구권이에요. 여러분, 이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대상청구권은 우리 시험에 두 군데서 나와. 하나는 뭐냐면 채권법에서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에서 대상청구권이 나오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나오는데, 봐봐요. 을이 20년이 됐어. 을이 20년. 잘 봐. 순서를 봐. 을이 20년이 돼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어. 그럼요, 갑은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됐죠?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고 해봐. 그럼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상금은 등기해준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오면 이 보상금은 누구 거예요? 갑의 거예요? 을의 거예요? 을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등기를 청구했는데 아직 등기가 을한테 오기 전에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등기 오기 전에. 그럼 수용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금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보상금은 누구 거예요? 갑의 거예요? 병의 거예요? 을의 거예요? 누구 거다? 갑의 거죠. 원래는 등기가 지금 현재는 누구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갑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이 누구한테 나온다? 갑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을은요 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원래는 그 보상금 너가 나한테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수용이 됐으니까 그 보상금 어차피 그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반환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대상 청구권을 봐봐. 이 말이 중요해요. 대상 청구권은 첫 번째 뭐다? 시효가 완성이 됐어. 을이 잽싸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 을한테.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돼서 불능이 됐어. 수용이 돼서. 그럼 여기서 보상금이 나오죠? 그 보상금을 나한테 반환해라.
보상금을 반환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봐봐.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해야 돼. 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 수용되고 난 다음에 등기청구권 행사하면 안 돼. 수용되기 전. 왜? 수용이 돼버리면은 소유자가 누가 된다? 병이 되거든요. 소유자가 병이. 알겠죠? 그래서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그것을 뭐라 한다?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이게 여러분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등기부 취득쇼가 없는데? 왜 없지? 등기부 취득쇼. 여기 등기부 취득쇼. 여러분요, 여기 등기부 취득쇼를 보면 등기부 취득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인데요. 1부동산 1등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봐봐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위조돼가지고 무효잖아요. 그러면 병이나 정은 죽었다 깨나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 왜요? 등기가 뭐니까요? 무효니까. 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 그런데 이 무효인 등기라도 관계가 없는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죠? 그럼 이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는 등기부를 폐쇄를 해요. 등기부를 폐쇄한다는 것은 등기부를 이렇게 딱 접어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쇼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등기부에는 분필이 돼 있어. 분할 등기. 그런데요. 등기부에는 분할되어 있는데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됐어.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분할이 됐어. 이 등기도 무효이고 취득쇼가 안 되는 거예요. 자요. 안 되는 거 두 가지.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되죠? 하나가 있어야 돼. 여기는요. 등기부가 두 개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장에는 분할이 안 됐는데 등기부에만 분할이 돼서 그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에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대장에다 분할을 하고 등기부에다 분할 등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등기부에는 땅이요. 이게 하나인데 등기부에는 땅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하나인 거예요. 아직 분할이 안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쇼가 안 돼. 그럼 취득쇼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우리나라는 등기가 무효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등기부 취득쇼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내가 이제 이건 시험에 나온다 하면 그건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이죠. 원래 갑의 건데요. 을이 위조했어. 그럼 이 등기 무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죠? 병이나 정은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을이란 놈이 등기를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병이나 정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요. 우리나라는요. 등기부가 위조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수사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거래하란 말이야. 그런데요. 이 을이 등기를 위조했는데 병이 등기를 4년 가지고 있고 정이 등기를 6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니까 몇 년이다? 10년간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점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등기를 승계해. 등기도 10년간 두 개 합해서 10년이든지 아니면 병이 10년이든지 관계없어. 두 개 합해서 10년이든지 병이 10년이든지 관계가 없다고. 알겠죠? 10년간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소유권 취득. 즉시로. 왜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죠? 왜 여기 즉시로 소유권, 왜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 아까 우리 점유취득시효는요. 이미 점유만 하고 있지 등기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등기부는요. 이미 등기는 되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알겠죠? 그래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소유자가 됐는데 이놈이 또 위조해서 또 가져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정이 지금 소유자인데요. 여기 무라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했죠. 그러면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가 지금 무 앞으로 돼 있죠? 누가 소유자다? 정이 여전히 소유자예요.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이 정이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무가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소유자한테 등기가 무합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정의 어떻게 한다? 정의 무합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은 무에게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볼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요, 여기 지금 점유죠. 점유는요, 자주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우리가 자주평원 공연은 점유 취득시에 있죠.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돼. 선의 무과실이. 그런데 우리는요 197조 제1항에서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그런데 여기 무과실은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라고?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선의 무과실이죠. 이때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냐 이 말이죠. 이때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요,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왜 이것을 사람들이 헷갈리냐?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자주, 평원, 공연 점유만 있잖아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으니까 이것을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고,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냐,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면은요,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증명한다? 시효 취득자가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취득자가 증명을 한다.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 중요하고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또 여기는요, 우리는 등기도 승계할 수 있다. 등기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전해서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정의 소유자가 되고, 정은 무르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딱 보면은 별로 논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논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 이제 뭐를 볼 것이냐? 선의 취득이라는 것을 봐. 근데 사실 이 선의 취득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선의 취득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요 10년 동안, 10년이 뭐예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 딱 한 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거 놔두고 어디로 보시냐? 여기 소유권에서 무주물 선점, 유효시물 습득, 매장을 발견 이걸 봐. 알겠죠? 왜냐하면 딱 한 번 나온 것인데요, 강의를 할 때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무주물 선점, 유효시물 습득, 매장 발견 있죠? 자, 이거부터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